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찌질하게 못난 윤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서방 부인은 그 고을에서 성격도 대단하고 힘도 대단한 옥경이었답니다. 옥경이는 찌질한 윤서방과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어떠한 일도 가리지 않았고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던 거죠. 동네 사람들은 그런 옥경이를 보며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가를 간 사내들은 윤서방이 그리 부러울 수가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사내들은 처자식을 위해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았으니까요. 허나 윤서방은 아무리 집에서 핑핑 놀아도 옥경이는 잔소리 한번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찌질한 윤서방이라고 해도 부인 옥경이가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었죠. 내가 일을 해서 옥경이랑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 것이오?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오? 윤서방의 고민은 점점 깊어만 갔답니다. 하여 윤서방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집을 나서도 좋을 것 같았죠. 하여 윤서방은 눈을 뜨고 살그머니 일어나 주렁주렁 어미를 끼고 자는 아이들과 고나게 자는 옥경이를 훌쩍이며 보았답니다. 달빛에 비치는 옥경이의 얼굴은 참 어여쁘게 보였지만 피곤해 지쳐 보이기도 했죠. 윤서방은 옷과 숨겨둔 보찜을 챙겨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옥경이가 자고 있는 방문을 바라보며 쌀이문을 나섰죠. 그런데 그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떠나는 윤서방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옥경이이었답니다. 옥경이는 차마 윤서방이 결심하고 가족을 위해 떠나는 것을 알기에 잡지도 못하고 아련하게 쳐다만 보았습니다. 서방님, 부디 무사히 돌아오세요. 그리고 뒤돌아 아이들이 잠든 방으로 들어갔죠. 다음 날 새벽, 윤서방은 집 나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벌써 거짓골이 되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맞구먼. 윤서방은 당장이라도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여 무작정 저작거리로 갔죠. 마침 사당패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뻑적지근하게 놀고 있었답니다. 아니 사당패들 아니오? 윤서방은 꽹과리, 장구, 북 그리고 징소리에 어깨가 저절로 덩실덩실 움직였고 사람들 속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윤서방 눈에 환상적으로 보였으며 사람들의 웃는 모습이 그리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죠. 이렇게 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한다면 나 같은 찌질이도 변할 수 있을 것 같구먼. 잠시 후 사당패는 끝이 나고 남사당패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여사당패는 돈을 안 주고 떠나는 사람들까지 쫓아가 돈을 받아내고 있었답니다. 젊은이도 돈을 내야지. 우리 공연을 열심히 보더만. 나는 여기서 일을 하고 싶어 보고 있었지요. 용순어멈은 주변을 살피고는 윤서방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착해 보여서 말해주는 거요. 여기는 일할 곳이 아니구먼. 그때 모갑이 살벌한 눈빛으로 두 사람한테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용순어멈은 서둘러 거둔 돈을 들고 모갑한테 달려가 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죠. 공연 끝났구만. 어여 가시오. 여기서 일을 하고 싶어요. 바보역도 좋으니 시켜만 줘요. 모갑은 주변을 살피며 환하게 웃고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일을 하고 싶었구만. 하면 바보역도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는겨? 당연하지요. 뭐든 열심히 할게요. 모갑은 윤서방한테 따라오라며 몸을 돌리고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모갑과 윤서방은 사당패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헌데 윤서방 눈에 공연할 때처럼 신나게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닌 짜증과 피곤이 잔뜩 찌든 얼굴들이었던 거죠. 윤서방은 슬금슬금 뒤로 돌아 도망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여, 자네도 와서 같이 국밥 먹어야지. 윤서방은 국밥이라는 소리에 잊고 있었던 배고픔이 정신없이 밀려왔죠. 사당패는 끝났는디. 어디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구먼.
사당패 사람들은 피식 웃고는 일제히 윤서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윤서방은 자신의 뱃속에서 배고프다 난리난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용순어멈은 국밥을 윤서방한테 주면서 말했답니다. 이 국밥 먹고 모갑이 낮잠 잘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요. 알았지요? 윤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정신없이 먹으며 모갑을 곁눈짓으로 봤죠. 헌데 모갑도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윤서방은 국밥을 다 먹고 구석에 앉아 모갑이 자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당패 사람들은 하나둘씩 구석에 누워 자기 시작을 했고 모갑도 졸린지 하품을 하며 자리를 잡고 누웠죠. 윤서방은 이때다 싶어 살금살금 문으로 향했답니다. 그때 윤서방의 어깨를 묵직하게 잡는 이가 있었죠. 아재, 어디 가요? 국밥 먹고 튀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뒷간이 어디요? 똥이 나올 것 같구먼. 칠산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뒷간까지 같이 가 주었습니다. 모갑과 용순어멈은 동시에 윤서방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저리 어리버리한 사내한테 일을 시켜 뽕을 뽑아 먹고 싶어요? 그만큼 사람들 등쳐먹고 돈을 벌었으면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그러다 큰 벌 받아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마라. 용순이가 또 도망가라고 한 것이요. 맞네요. 우리 오라버니 천국은 못 가도 지옥으로 보낼 수 없어서 그랬구먼요. 어설픈 동정은 윤서방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요. 내 성질 몰라? 알지요? 너무 잘 알아서 탈이지요? 용순어멈은 모가비의 성질을 알게 입을 다물었답니다. 잠시 후 창문의 검은 그림자가 쓱 스쳐 지나갔죠. 모갑은 순간 창문을 열어 밖을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사당패들은 다른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짐을 챙겨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아침 잠이 많은 윤서방은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막고 더 자려고 했지만 누군가 발로 툭툭 쳐서 눈을 떴죠. 그만 일어나시오. 더럽게 침이 엿가락 늘어나듯이 흐르네. 칠산이는 인상을 쓰고는 먼저 나갔습니다. 윤서방은 허겁지겁 보찜을 챙겨 일어났죠. 사람들 눈에는 윤서방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찌질하게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하여 사당패들은 다음 공연 장소를 찾아 길을 떠났으며 윤서방은 멀어지는 집과 옥경이를 그리워하며 걸었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그리 굼떠서 어떻게 하려고 그려? 칠산이가 잡는 뒤 어떻게 도망을 가요? 사내처럼 칠산이를 밀어붙이고 도망을 가야지. 다음 동네에 가서 준비하는 동안은 칠산이도 정신이 없을 것이야. 그때는 인정사정 없이 똥구멍에서 똥이 나와도 무조건 도망가요. 알았구먼요. 헌디 용순어멈은 왜 이리 나를 도와줘요? 지옥은 가고 싶지 않구먼. 지금이라도 착하게 살면 지옥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용순어멈은 주변을 살피고는 육중한 몸을 흔들며 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사당패가 온 것을 어찌 알고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윤서방은 코 옆에 커다란 점을 찍고 바보 갑돌이 분장을 하고는 손에는 바가지를 들고 있었죠. 사람들은 윤서방을 보고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내가 그리 웃긴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주니 기분은 좋구먼. 웜에 이 사람 보게 지금 사람들이 윤서방 보고 웃어준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구먼. 용순어멈은 착한 윤서방을 보니 더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잠시 후 사당패 공연이 시작이 되었고 윤서방은 커다란 엉덩이를 사람들에게 흔들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웃음을 선사했죠. 윤서방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웃어주니 왠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답니다. 하여 열심히 더 구르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못난 놈인 줄 알았는데 밥값은 하는구만. 난 모르겠네요. 윤서방이 한 번 구를 때마다 우리 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맴이 아프네요. 내 동생만 아니었으면 당장이라도 딴 곳으로 보냈을 것이요. 왼수가 따로 없구먼. 모가비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용순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를 했답니다. 그렇게 공연이 끝이 나고 사당패들은 국밥을 먹으러 주막으로 갔습니다.
윤서방은 뿌듯한 표정을 짓고 주막 정중앙에 떡하니 앉아 있었죠. 아재, 몸은 괜찮은 거요. 아니요, 많이 아프구먼. 헌데, 뭐가 그리 좋아? 웃어요. 내가 처음으로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좋구먼. 칠산이와 다른 사당패들은 해맑게 웃고 있는 윤서방이 점점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 밤에 무조건 도망을 가야 해요. 꼭 도망을 가야 하남요? 머슴 갑돌이역이 난 마음에 드는구먼.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가비가 품삯을 줄 사람이 아니구먼? 일을 했는데요. 왜 품삯을 안 줘요? 윤서방이 순진해서 딱 등쳐먹기 십상이구먼? 그리는 안 봤는데 모갑이 정말 나쁜 사람인가 보네요. 용순어멈은 자신의 오라버니를 욕을 하면서까지 윤서방을 도망가게 하려는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내가 신호를 줄 거요. 그때는 냅다 앞만 보고 뛰어야 혀. 윤서방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얼굴은 굳은 의지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순어멈의 눈에는 그다지 미더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의지를 보이니 다행이라 생각했죠. 잠시 후 윤서방은 용순어멈이 신호 주기만을 기다렸고 용순어멈이 도망가라고 신호를 주는 동시에 아주 힘차게 뛰기 시작을 했답니다. 아이고, 저런 멍충이. 그 짝이 아니잖요? 내 팔자는 착하게 못 살 팔자구먼. 글렀네, 글렀어. 윤서방이 도망간 곳은 모갑이 몇 명의 남사당패와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었죠. 문을 지키고 있던 칠산이는 열심히 뛰는 윤서방을 보고 불렀습니다. 아재, 이번에는 어디 가요? 얼른 와요. 모가비한테 말하기 전에요. 그렇게 칠산이가 부르니 윤서방은 쭈빗쭈빗거리며 칠산이가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윤서방은 그대로 칠산이 옆에 쭈그라게 서 있었죠. 그런데 그때 윤서방 귀에 모가비가 얘기하는 것이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허나 모가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당패들이 한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하여 윤서방은 칠산이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칠산이는 아는가? 내가 알아서 뭐 하게요? 그냥 망을 보라고 하니까 망을 보는 것이지요. 그럼 저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칠산이는 들리는가? 저 안에서 속닥거리는 소리를 먼 수로 들어요. 들리지도 않고 들린다고 해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재는 이제 그만 도망가요. 안 그러면 내가 아재를 팰 수도 있어요. 윤서방은 모가비가 자신이 도망가면 칠산이한테 패라고 시켰다고 생각하니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답니다. 헌데 윤서방은 칠산이한테 들리지 않는 모가비의 말소리가 자신한테만 들리는 것이 그리도 신기할 수가 없었죠. 하여 윤서방은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집에서 아기들이 오줌 싸고 똥 싸는 소리를 기가 막히게 듣고 기저귀를 치워주거나 옥경이한테 말해주었으니까요. 윤서방은 다른 소리도 들리는지 신경을 쓰며 들었는데 사람들의 속닥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윤서방은 너무 놀라 칠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재,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요. 난 어린 놈의 자식한테 맞고 싶지는 않구먼. 용순어멈이 너를 찾는 것 같아서 말해주려고. 칠산이는 길목을 쳐다보았죠. 아재, 거짓말하지 말아요. 용순어멈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먼요. 칠산이 이놈아. 내가 부르면 대답을 해야지. 한참을 찾았어야. 칠산이는 윤서방을 쳐다보고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용순어멈은 칠산이한테 급하게 일을 시키고 자신이 윤서방하고 같이 있었답니다. 그때 모가비와 남사당패 2명이 방에서 나왔죠. 칠산이는 어디에 있고 용순이하고 윤서방이 있는 것이요. 칠산이한테 내가 시킨 일이 있구먼요. 주변에 이상한 사람은 없었지? 없었구먼요. 헌데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공연할 것에 대해 상의 좀 한 것이요. 용순어멈과 모가비는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고 윤서방은 2 사람 뒤를 따라가며 생각을 했죠. 허나 모가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너무 어마무시해서 윤서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만 조급해졌답니다. 오늘 허대감 댁을 턴다고 했는데 축시에
어떻게 해야 하지? 윤서방은 목 아파고 헤어진 용순어 멈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셔요. 무엇을 말이여? 도망가라고 그리 알려줬더니 도망을 가도 호랑이 소굴로 뛰어간 사람이 또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이여? 용순어 멈은 윤서방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답답하기도 했던 거죠. 그려? 이왕 도와주려고 마음먹은 것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고. 나 허대감 댁에 갈 수 있게 해주셔요. 허대감이 누구인 줄 알고 말하는 거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구먼. 그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네요.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데려다 줄 수도 있지. 윤서방은 모가비가 한 말을 그대로 용순어 멈한테 말했답니다. 웜에 정말이여? 오라버니가 이제는 제 정신이 아니구먼. 허대감이 누구인 줄은 아는 것이여? 허대감이 그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임금님을 모셨던 호위무사였고 지금은 호위무사를 훈련시키는 훈련도감의 스승이지. 오라버니한테 말을 해야겠구먼. 그럼 난 어떻게 해요? 맞고 싶지는 않구먼요. 용순어 멈은 찌질하게 울고 있는 윤서방을 보니 차마 모가비한테 말을 할 수는 없었죠. 하여 윤서방과 용순어 멈은 부지런히 걸어 허대감 댁으로 갔답니다. 허대감 댁에 도착한 윤서방과 용순어 멈은 담벼락에 붙어 앞마당을 살폈습니다. 조용한 것을 보니 아직 오지를 않은 듯 하구먼요. 그런데 그때 반대편에서 검은 옷을 입고 칼을 찬 사내 두 명이 담을 넘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꽹과리와 북을 대문 앞으로 가서는 정신없이 치기 시작했답니다. 자객 중 한 명이 섬뜩한 눈빛으로 달려와 윤서방한테 칼을 휘둘렸죠. 네 놈들이 거사를 망쳐놓았구나. 자객은 인정사정 없이 윤서방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챙그랑 누군가 나타나 자객의 칼을 받아쳤답니다. 자객은 생각지도 못한 강한 힘에 당혹스러워하며 뒤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때 허대감댁 안에서 식솔들이 몰려 나왔으며 자객은 생각할 것도 없이 도망을 갔죠. 윤서방과 용순어 멈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답니다. 다 자고 있는 이 밤에 남의 집 대문에서 뭐 하는 짓이오? 뭐긴 뭐야요? 사람을 쫓고 있었지요. 정신 나간 사람이구먼. 윤서방은 방금 전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눈으로 찾고 있었죠. 허나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이상하다. 우리 옥경이 향기가 났구먼. 윤서방은 옥경이의 향기에 그만 아이들과 옥경이를 그리워하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죠. 두 분을 이리 모시고 오너라. 대감마님,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요. 아니다. 나를 지킨 사람이다. 어서 모시지 않고 무엇하느냐? 윤서방과 용순어 멈은 머슴의 안내를 받으며 허대감 앞으로 갔습니다. 이 밤에 밤손님이 온다는 것을 어찌 알고 우리한테 알린 것이냐? 이 사람이 작은 소리도 잘 듣는 재주가 있지요. 그것이 무슨 소리더냐? 제일 먼 곳에 있는 아까 그 머슴. 우리한테 안 들리게 작게 말을 해봐요. 그래, 시키는 대로 해보거라. 머슴은 입에 손을 가리고 말을 했죠. 저 사내 아주 나쁜 모습이네요. 윤서방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순하디 순한 윤서방이 어쩐 일이여? 화도 낼 줄도 알고 말이여? 해도 너무하잖아요. 저 머슴이 말한 것이 들리더냐? 무엇이라 말을 하더냐? 한몫 챙겨 나갈 수 있었는데 어리버리한 저 놈 때문에 일이 허사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머슴은 절대 들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말한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니 머슴은 대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놈 잡아라. 다른 식솔들은 도망을 간 머슴을 잡기 위해 대문으로 뛰었죠. 그래,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너의 재능을 발휘하고 싶은 생각은 없더냐? 일만 할 수 있다면 좋아요. 대신 나쁜 일은 싫어요. 내일 같이 갈 곳이 있다. 네, 대감마님.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어두운 밤. 용순어 멈은 윤서방과 헤어지고 터벅터벅 길을 걸어 사당패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용순이가 아니냐? 이 밤에 어디를 다녀오는 것이냐? 오라버니는 어느 집을 턴 것이여?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아는 것이요? 내가 용순이한테는 숨길 수가 없구만. 하대감 댁에 가서 털고 왔지. 허대감이 아니고 하대감댁이라고요? 천만 다행이네요. 그것은 뭔 소리요? 아니에요. 그나저나 윤서방이 돈 주고 갔어요. 그러니 찾지 말아요. 용순어멈은 미리 챙겨둔 돈을 모가비한테 주고는 가버렸답니다. 한편 윤서방이 내 서방이더냐? 네, 맞습니다. 그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더구나. 어린아이처럼 맑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전 서방님이 거래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찌 너는 전하의 사람이면서 내 서방은 아니 된다는 것이더냐? 제 서방님이 어두운 세상을 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윤서방의 재능을 숨긴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것은 윤서방이 선택할 몫이다. 옥경이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때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윤서방이었답니다. 윤서방은 잠이 오지 않아 귀를 열고 밤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헌데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가 옥경이 소리라는 것도 알았죠. 하여 윤서방은 급하게 마당으로 나가 사랑채로 갔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다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랬구나. 옥경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구나. 헌데 옥경이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걸까? 윤서방은 몸을 숨기고 옥경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옥경이는 검은 옷을 입고 옆에 칼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윤서방은 생각지도 못한 옥경이의 정체에 놀라고 말았답니다. 그럼 나를 구해준 사람이 옥경이었구먼. 다음 날 이른 아침, 허대감과 윤서방은 아침을 먹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윤서방은 어제 옥경이가 허대감한테 말한 것을 생각하며 걸었죠. 우리 옥경이가 나를 지키기 위해 험한 일도 하며 살고 있었구나. 잠시 후,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전하를 만났습니다. 전하, 윤서방의 재능이 전하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 데리고 왔습니다. 헌데 무슨 재능이 있기에 그런 것이냐?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요. 오호, 그것 참 신통방통하도다. 그렇다면 윤서방은 내 비밀의 통로로 안내하여 나의 침전으로 보내라. 네, 전하. 그리하여 허대감과 전하는 궐 정문으로 들어갔고 윤서방은 비밀의 통로로 들어갔죠. 왕은 미리 준비한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윤서방은 종이 위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내시가 궁녀한테 허대감이 전하와 독대하고 있다고 좌상한테 알리라 하였지요. 전하는 윤서방이 쓴 글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전하는 그동안 뿌리 깊게 뻗어 있는 내시들의 권력을 뽑아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윤서방의 귀가 전하한테는 한 줄기의 단물과도 같았습니다. 전하는 허대감한테 그동안 계획한 일들을 시작하라 명했답니다. 그때 윤서방이 전하한테 깊게 절을 하고는 글을 썼죠. 전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마무리가 된다면 한 가지 청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더냐? 제 부인 옥경이를 그만 놓아주시지요. 자네가 옥경이의 서방이더냐? 옥경인 줄은 어찌 알고?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은 아니오나 옥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너희 둘은 천생연분인가 보구나.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니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래, 내가 약조하마. 윤서방은 전하의 약조를 받은 지금 누구보다도 옥경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할 거라 다짐을 했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윤서방은 내시의 틈에 끼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내시들은 윤서방의 찌질한 모습에 옆에 있어도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렇다 보니 그 누구도 윤서방을 의심하는 이도 없었답니다. 대신 굳은 일은 다 윤서방 차지였죠. 하루는 뒷간을 청소하고 너무 힘이 들어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 벌러덩 눕고는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한 여인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답니다. 윤서방은 귀를 막고 자려고 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하여 눈을 감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여인의 신음소리와 섞인 말소리가 들렸답니다. 어찌하여 저를? 너의 쓸모는 다 되었다. 그러니 이제 편히 쉬거라. 상선, 내가 죽어서도 이 복수를 꼭 해주겠소. 윤서방은 여인의 신음소리가 아픔을 호소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조심히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잠시 후 그 여인은 궁녀였으며 옷이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여인을 업고 궐의 비밀 통로 중에 제일 가까운 곳으로 들어갔죠. 궁녀를 안전한 곳에 옮겨놓고 의원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 궁녀가 말했습니다. 상선이 자상을 돕고 있습니다. 전 이제 버틸 힘이 없지요. 제 옷섭 안에. 궁녀는 힘겹게 옷섭 안에서 작은 쪽지를 윤서방한테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상선이 외부 상인 조직과 내통한 증거와 전하의 인장을 조작하여 사용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밀 통로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윤서방은 자신의 몸을 숨길 비밀의 공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었답니다. 윤서방은 궁녀를 뒤에 숨기고 발자국 소리가 나는 곳을 주시하고 있었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윤서방의 부인 옥경이가 아니겠어요. 서방님, 아니, 부인이 이곳에 무슨 일이요? 어찌 옥경이가 궁녀 옷을 입은 것이요? 서방님, 지금은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이 궁녀를 살려야 합니다. 하여 윤서방은 궁녀를 업고 옥경이는 비밀의 문을 찾아 길을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옥경이가 안내한 곳은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 공간이 나왔죠. 여기는 무엇하는 곳이요? 이곳에 약이 많구먼. 이곳은 전하를 보필하는 비밀 조직단들이 사용하는 곳이지요. 상처가 있을 경우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거나 동료들이 서로를 치료해 줍니다. 윤서방은 옥경이가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해졌죠. 부인도 이곳에서 윤서방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옥경이는 윤서방이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니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서방님, 그만 우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궁녀의 상처가 심합니다. 윤서방은 눈물 콧물을 쭉 닦고는 옥경이 옆에서 돕기 시작을 했답니다. 두 사람은 궁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살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 없었죠. 옥경이는 한숨을 돌리고 옆에 있는 윤서방한테 다가갔습니다. 윤서방은 너무 보고 싶은 부인이라서 순간 벌어가났죠. 옥경이도 오랜 시간 그리웠던 서방이다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한 부부의 정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어떤 위험한 일들이 닥치는 줄도 모르고 서로를 그리워한 만큼 서로를 안아주었죠. 애틋한 두 사람의 꿈 같은 시간이 지나고 윤서방과 옥경이는 서로가 있어야 하는 곳으로 갔답니다. 잠시 후 윤서방은 전하의 침전과 연결이 되어 있는 비밀 통로로 들어가 전하와 독대를 했습니다. 상선이 궁녀를 죽일 작정이었다라는 것이냐? 네, 맞습니다. 옥경이와 제가 그 궁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데려가 치료를 했지만 아직 의식이 없고 살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요. 그리고 윤서방은 궁녀한테 받은 쪽지를 전하한테 전달했죠. 한편 옥경이는 상선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 제가 분명 죽는 자는 없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헌데 이렇게 상선나리가 제 의사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면 전 그만 이 일을 포기하겠습니다. 바보 같은 사내와 살다 보니 내가 바보가 된 모양이구나. 내 아이들이 어디에 있더냐? 무슨 말씀입니까? 저런 내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옥경이는 생각지도 못한 상선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하니 제 아이들을 가지고 겁박하시는 겁니까? 헌데 어찌합니까? 그러는 순간 당신의 목은 내 칼에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옥경이와 상선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답니다. 상선은 옥경이의 살벌한 눈빛을 보고 옥경이가 미치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에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내가 너를 건들면 어찌 되는지 아는데
아이들로 너를 겁박을 하겠느냐? 그만큼 옥경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단다. 제가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하오. 단, 전화만 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았다. 그나저나 궁녀는 죽은 것이냐? 일이 지금 많이 꼬였습니다. 그러니 일을 어설프게 하면 어찌합니까? 상선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밖으로 나가는 옥경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답니다. 너도 이제 갈 때가 되었나 보구나.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냐? 상선은 작은 종을 올렸습니다. 그때 어두운 곳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죠. 그는 상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옥경이의 뒤를 쫓았답니다. 한편 윤서방은 궐 안에 옥경이를 찾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아 옥경이와 잘 마주치는 길목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데 윤서방의 귀에 상선과 옥경이의 대화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윤서방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넋 빠진 사람처럼 있었답니다. 옥경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오? 제발 내가 들은 것이 잘 못 들은 거라고 말 좀 해줘. 그때 옥경이가 나왔고 윤서방이 옥경이를 쫓아가려 하니 검객이 먼저 옥경이를 쫓는 것이 아니겠어요. 윤서방은 덜컹 겁이 났고 아마도 상선의 다음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작은 종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렸던 거죠. 얼마나 걸어갔을까? 궐 안의 빈궁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칼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옥경이는 아니 된다. 윤서방은 정신없이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한 마음뿐 어떤 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었죠. 윤서방은 비어있는 궁으로 들어갔고 작은 마당에서는 옥경이와 검객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옥경이는 잘 피하고 있었지만 검이 없는 지금 검객을 막는다는 것은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그때 옥경이가 돌부리에 넘어졌고 검객은 인정사정 없이 옥경이를 내려 찍었죠. 윤서방은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을 했고 자신의 몸을 날려 옥경이를 안았습니다. 검객의 칼은 윤서방의 등으로 꽂혔고 옥경이는 자신을 걱정하며 달려오는 윤서방의 아련한 눈을 보았을 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답니다. 서방님? 검객은 다시 검을 들어 옥경이를 처리하려고 했을 때 어디에선가 화살이 날아와 검객의 허벅지에 맞았습니다. 검객은 다리를 절룩거리며 도망을 쳤죠. 그 화살은 전하가 준비한 궁수였습니다. 옥경이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답니다. 서방님, 어찌 그리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지. 그러니 더 이상 위험한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 그리하지요. 그러니 정신 차리세요. 서방님 없는 세상은 저도 싫습니다. 옥경이는 서글프게 울었으며 윤서방은 팔을 뻗어 눈물을 닦아줬죠. 그때 윤서방의 손이 털썩 아래로 떨어졌답니다. 한편 상선은 옥경이를 죽이는데 실패를 했다는 말을 듣고 긴장을 하고 있었죠. 내가 옥경이를 배신한 걸 알고 있으니 이제 그 화살이 나한테 오겠구나. 이 멍청한 놈들 어찌 사람 하나를 제대로 죽이지 못하는 것이냐? 상선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궁궐 북문이 쾅 열렸고 갑옷의 금이군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쳤습니다. 그 선두엔 칼을 빼든 금이대장과 옥경이가 있었습니다. 상선과 그 부하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거라. 금이대장 손에 들린 것은 윤서방이 그동안 상선의 편에 서서 일한 내시와 궁녀 그리고 좌상과 손을 잡은 대신들 명단이었던 거죠. 그날은 궐 안에서 깊게 뿌리 박힌 내시의 세력을 뽑아내는 날이었습니다. 궐은 새벽까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물들었고 옥경이 마음도 피로 물들었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궐 안은 마치 세찬 풍랑이 몰아친 뒤 고요해진 바다처럼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찢긴 옷자락, 깨진 등불, 그리고 땀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 궁궐은 오래 묵은 병을 도려낸 날이었고 그 칼 끝엔 윤서방의 귀와 옥경이의 희생이 있었답니다. 옥경이는 뒷일을 금이대장에 맡기고 서방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죠. 잠시 후
옥경이는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어디에 있었던 거요? 내가 얼마나 찾은 줄 아남. 윤서방은 어린아이처럼 코를 훌쩍거리며 옥경이를 바라보았답니다. 제가 서방님 놔두고 어디에 가겠어요. 저는 서방님과 아이들 없이는 못 살지요. 윤서방은 무사한 옥경이를 보니 안심이 되었던지 눈물을 멈추고 걱정되는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부인 그날 상선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구먼. 옥경이는 위험하지 않는 것이오? 옥경이는 윤서방이 상선과의 대화를 들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무슨 말이라도 해줘야 했죠. 제가 첩자인 줄 아셨겠습니다. 그럼 아니라는 말이오? 그럼요. 상선이 저를 첩자로 만들었지요. 허나 그것은 전하께의 허락을 받고 이중첩자 생활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야 뿌리 깊게 박힌 상선의 세력을 처단할 수 있었으니까요. 헌데 서방님이 오셔서 더 빠르게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방님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으십니다. 그리고 저를 살려주셨지요. 윤서방은 옥경이를 살렸다는 생각만으로 이제는 찌질한 서방이 아닌 세상을 구한 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옥경이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윤서방의 입술에 입맞춤을 했답니다. 부인 너무 가혹하네요. 주체 못하는 힘을 어찌하라는 말인가요? 옥경이는 그렇게 투정 부리는 서방이 그리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방의 귀에 속삭였죠. 전 서방님을 안달나게 하는 것이 전 그리 좋습니다. 옥경이는 윤서방을 바라보며 한박 웃었죠. 윤서방은 웃고 있는 옥경이를 보니 세상 다 가진 사내라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하여 윤서방과 옥경이는 금실 좋은 부부처럼 사남 삼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